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문문화학과 20학번 유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문문화학과 21학번 김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중국어문문화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이선우라고 합니다. 우선 성신여자대학교 중문과의 정식 명칭은 중국어문문화학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어문학에 관련된 과목들도 배웁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우선 중국어를 기초부터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급 중국어 회화, 중급 중국어 회화, 초급 중국어, 중급 중국어 이렇게 4번을 걸쳐서 2학년 때까지 배우고 3학년, 4학년 분들은 보통 취업 준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용 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어학과 문화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는데 꼭 어학을 선택하면 쭉 어학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을 해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6개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학종 6개를 썼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3개,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꼭 이 이유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나 제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면접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언어에 관심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언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내세울 수 있겠다 싶어서 중국어에 대한 활동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했고 이를 면접관이 봤을 때 중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인 내신 점수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학부를 가르는 전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예측과 준비를 하는 게 쉬웠고 또 수능 최저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1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면 1학년 때는 굉장히 많은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중국어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얘는 중국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 중국어의 어떤 면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처음부터 중국어를 선택하게 됐는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는 교육, 경제, 경영,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거든요.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이러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1학년 때는 다양한 곳에 발을 담가 놓고 점점 이제 중국어와 연관될 수 있는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중국어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엮어야 돼요. 경제경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제경영 동아리였지만 중국 무역에 관심이 생겨서 중국 무역을 점점 더 심도 있게 보고서를 썼다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더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따로 제출했다든지 이렇게 제가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중국어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매우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중국이라는 그런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중국어 중에서도 어떤 걸 확실하게 할 건지 중국어 문법을 할 건지 중국어 약간 예를 들어서 회화를 더 전반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중국 무역 아니면 중국 한자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분야에 확실하게 있는지 이에 대한 보고서와 독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중국어 실력의 상승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등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등수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엄청 났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제 실력이 엄청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세특에다가 다 녹였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1학년 1학기 저는 입학하기 한 달 전쯤 중국어를 배우고 들어가서 자기소개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학년 1학기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배운 중국어를 영화에 적용해서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 대사 중에 지거지야라는 대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양사와 의문사의 조합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었다고 적었고, 1학년 2학기 때는 아무래도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운 게 있으니까 중국어 원어로 PPT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청중의 최다 득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고 적었고, 2학년 1학기 때는 저희가 대형 쪽지 시험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년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는 학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었었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제가 중국어 관련해서 저만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적었었고, 그리고 3학년 때는 모의 수능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독서에 노걸대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혜택을 만들었습니다. 전 두 번째는 중국어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중국어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배우는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관체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3가지를 뽑아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환 할 때 환, 그리고 맞다 할 때 뚜이, 그리고 닭을 의미하는 찌를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3가지 한자를 보시면 왼쪽에 같은 편방을 공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3가지 단어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번체자로 변환을 해서 이 3가지가 번체자로는 완전히 다른 뜻을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혼자 탐구를 했고, 그때 가나 원칙을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 보고서의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가나 원칙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먼저 국어는 문법, 문화, 독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암기에 더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문법 파트는 개념이 잘 잡혀있으면 문제풀이도 자연스럽게 잘 되기 때문에 개념 암기를 완벽하게 한 후에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은 어떤 갈래건 간에 작품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자습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비교하면서 작품 분석을 했습니다. 또 문학 파트는 다른 작품과 엮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뿐만 아니라 자주 엮어서 출제되는 작품까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파트는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했고, 자습서와 평가서에 있는 변형 문제도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독서 파트는 내용 파악이 잘 되어 있으면 웬만한 내용일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서 무조건 지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국어는 순서대로 풀되 어려운 파트는 맨 마지막에 푸는 방법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파트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많이 쓴 시간에 비해서 정답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쉬운 파트를 먼저 풀고 어려운 파트를 마지막에 풀면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어려운 파트를 풀기 때문에 시간 관리와 정답률 모두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내신은 일단 본문을 기반으로 공부하되 암기까지는 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단어와 문법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내용 파악이 잘 되어 있으면 내용일치 문제도 어렵지 않고, 단어 암기는 기본이니까 어휘 문제도 어렵지 않은데, 문법은 본문 암기를 통해서 무턱대고 외우게 되면 아무리 완벽하게 외웠더라도 시험 문제를 보면 시제도 헷갈리고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은 왜 이 자리에 이 시제를 쓰는지, 왜 이 접속사를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는
모든 과목 중에 수능 특강 연계 체감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 때도 체감이 많이 될 정도로 연계율이 높아서 저는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모르는 단어도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서 정리해가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듣기 평가가 나오고 있을 때 독해 18번부터 같이 푸는 거랑 쉬운 파트를 먼저 풀고 마지막에 어려운 파트를 풀었습니다. 일단 저는 빈칸 추론 이전까지 먼저 풀고 그리고 41번부터 작문을 풀고 35번에서 39번까지 풀고 맨 마지막에 빈칸 추론을 풀었습니다. 저는 빈칸 추론이 제일 어려웠어서 이 파트를 마지막에 풀었는데 어떤 순서가 됐건 간에 본인에게 가장 어려운 파트를 마지막에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수학은 저는 교과서랑 수업 시간에 받은 프린트물 그리고 문제집 3권 정도를 풀었고 수능 수학은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 위주로 풀었습니다. 수학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것보다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틀렸던 문제를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내신 사탐은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탐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는 결국 암기가 부족해서가 원인이더라고요. 문제풀이는 문제를 풀면서 암기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집은 한 권 정도 풀면서 오답이 생길 때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짚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수능 사탐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개념 공부, 기초문제, 심화문제, 기출 이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 구성도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수능 특강 교재 구성에 따라서 풀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스터디 이기상 선생님 풀커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진로는 무역사무관이었습니다. 무역사무관이란 직업은 경제 경영에 관한 지식도 많아야 되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역과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의 본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경제 경영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소비자 참여에 대한 논문도 많이 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동아리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중 중국과 관련된 무역이 재미있고 미래에도 정말 많이 발전될 것 같아서 중국 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꼈고 중국어도 이때 같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중국 무역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을 할 때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도 많이 작성했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문화도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연스럽게 빠져든 부분을 생기부에 적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도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부에 무역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이 친구가 관심이 매우 많다라고 생기부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화가 있었다기보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디자인 관련 진로를 적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문과에 진학하겠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는데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었는데요. 1학년 때는 디자이너라고 적었었고 2, 3학년 때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적었었는데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영화 안에 소품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 영화 시장이 아무래도 크니까 소품 안에서 중국어나 중국 문화 관련해서 오류가 일어난다면 아마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중문과랑 좀 엮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먼저 국어는 메가스터디 EBS 분석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수능 출제 빈도가 높은 작품들이 갈래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 책으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해보는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수학은 모든 문제는 노트에 풀고 문제집에는 맞고 틀린 표시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를 몇 번 맞고 몇 번 틀렸는지 볼 수 있어서 시험 직전에는 많이 틀렸던 문제만 풀면 되니까 아주 편리했습니다. 영어는 특히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시험에 뭘 내고 싶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문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사의 시제나 태 같은 걸 한 번씩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던 게 영어 내신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는 자소서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바로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활동의 차이점인데요. 이게 중국어문 문화학과를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들에서 차이점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방과후 활동이나 그런 걸 대체로 쓰지 않았고 연극 활동이나 제가 주도적으로 활동들을 직접 만들고 참여했던 활동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어 원어 연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성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국어 원어 연극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서를 썼던 것도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자소서를 기술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때 2개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3개 이내라는 것은 3개도 쓸 수 있지만 뭔가 3개를 쓰다 보면 이게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개 정도 활동들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더 깊고 심도 있게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이런 거를 기술하는 문항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중국어 활동을 쓰지 않았고 제가 따로 경제 경영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을 썼습니다. 자소서가 너무 중국어에 이게 몰두되다 보면 이게 제가 다른 분야도 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 3번 같은 문항에는 뭔가 전공에 대한 관련된 활동들을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때 제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들을 3번에 기술을 했고, 이게 배려 나눔을 확실히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단점인데 단점 같지 않은 것들을 대부분 많이 썼고,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기승전결을 이때 정말로 구체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늦어도 12시에는 잤습니다. 특히 국어 시험이 진행되는 아침 시간에 정신이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 저는 되도록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했고, 이렇게 하면서 수능에 미리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공부 시간은 최소 8시간, 많으면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면 굳이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 나누면서 그냥 어떤 게 뭐 질문으로 나올까 그런 얘기만 하다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 관리는 저는 하루 공부 계획을 짤 때 이 과목 저 과목 다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루에 2과목에서 최대 3과목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과목을 하루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한 과목에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진도가 더 쭉쭉 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또 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과목은 얼른 끝내고 약한 과목은 수능 직전까지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항목에서 제가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왔었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적어왔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면접을 본 지 한 2년이 조금 넘었고 그래서 순서나 그런 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은 제가 진로가 아무래도 디자이너였으니까 영화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미컴 쪽이 더 맞지 않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혼자 작성한 보고서에서 아직 어떠한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중문과에 와서 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중문과에 진학을 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복수 전공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학교생활이나 동아리 했던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3번은 노걸대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노걸대라는 책이 제가 오늘도 들고 왔는데 전공 도서 수준의 책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도 아마 이걸 제가 진짜 읽었는지 확인용으로 하신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자신이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특히 어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한번 개정이 됐는데 원본 노걸대랑 개정판 노걸대가 나눠져 있는데 이 책에 모두 다 들어있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접했다면 그 현대 중국어랑 고대 중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주음보 번체, 그리고 가나 원칙, 고대 성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혹시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5번째는 우리 학교에 와서 제일 듣고 싶은 수업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대에 굉장히 오고 싶었고 그 여대에 가면 꼭 여성학 강의를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문과도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조금 찾아봤고 그때 당시와 여성이라는 강의를 봤는데 그냥 괜찮겠다 하고 넘겼는데 이게 면접 질문에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능을 볼 때 있었던 일인데 시험장이 춥지는 않았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발이 시렸어요. 그래서 챙겨갔던 핫팩을 급하게 뜯어서 발을 핫팩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수능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능장에 가실 때는 핫팩을 한두 개 정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냥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놀고 먹고 급식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고 그런 식으로밖에 풀 수 없어서 그냥 학교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자주 먹었고요.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풀렸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